안녕하세요. 재활 트레이너 큐어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재활 트레이너가 얘기하는 뇌질환 발병부터 재활 치료까지란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뇌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뇌혈관 질환, 뇌종양, 뇌수종, 외상성 뇌손상 등과 같은 질환들을 전체적으로 통칭합니다. 그 중에서 혈관의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뇌졸중과 머리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상성 뇌손상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사람의 뇌의 무게는 약 1.4kg 정도로 몸무게의 약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체내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의 20%를 소비할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뇌는 여러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세 가지 주요 부분은 뇌간, 소뇌, 대뇌입니다. 척수와 뇌가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뇌간이라 부릅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우리의 심박동, 호흡, 체온 조절, 수면과 각성, 소화 기능을 담당합니다.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두뇌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대뇌의 뒤쪽 아래에 붙어 있는 부분이 소뇌입니다. 이 부분은 신체의 여러 근육들을 조절하며 균형과 자세를 잡는 데 사용됩니다. 대뇌는 신체 내부, 외부의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적절한 동작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약 1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촘촘하게 신경망을 연결하고 있어서 뇌에 입력되는 정보들을 평가하고 인체의 항상성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생각, 기억, 감정, 언어를 통해 배우고 느끼는 정신활동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만큼 많은 양의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뇌로 향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뇌 혈류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수분 내에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손상은 손상된 부위와 손상 정도에 따라서 후유증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혈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경색이라는 말은 무언가 막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뇌혈관이 막혀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된 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이 산소 공급의 차단으로 인해 뇌세포가 손상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막힌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 압력이 점점 올라가서 뇌혈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데 이를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 속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고이면서 뇌 내에 압력이 증가되어 뇌세포를 눌러서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를 합쳐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 몸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가까운 큰 병원으로 방문해서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몸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검사하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장 쉬운 검사 방법은 미국 뇌졸중 학회에서 제시한 패스트 검사입니다. 패스트 검사는 얼굴, 팔, 말 검사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facial weakness, 얼굴 약화인데요.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혹은 입이나 눈이 한쪽이 아래로 처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arm weakness입니다. 팔 약화로서 양팔을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speech problems, 언어 문제입니다. 대상자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당신이 무엇을 말했는지 이해를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time, 시간입니다. 즉 위에서 얘기한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보일 경우에 119에 전화해서 최대한 빨리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 전조 증상으로는 갑자기 심한 두통이 나타난다던가 한쪽 팔다리에서 이상 감각 혹은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한쪽 시력이 흐릿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무조건 참지 마시고 꼭 가까운 큰 병원에 방문하셔서 뇌혈관 장애 관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겠지만
뇌질환은 반드시 후유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외상성 뇌손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는 머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입니다. 그리고 낙상으로 인해 머리를 부딪힌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잘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이 여름철 다이빙으로 인한 손상입니다. 낙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은 주로 노인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교통사고나 다이빙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은 젊은 층에서 매우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대부분 경상이 별로 없습니다. 배달을 해야 하는 경우처럼 꼭 타셔야만 한다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시고 교통신호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네요. 외상성 뇌손상의 특징은 두개골에 가해지는 이 충격 정도에 따라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게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통이 두개골이라면 이 안에 있는 연두부는 우리의 뇌가 되겠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살짝 부딪히는 정도로는 두개골이 뇌를 보호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충격이 커질수록 두개골 안에 뇌세포는 손상이 발생하겠죠. 제가 뇌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처럼 이 통에 충격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흔드는 충격으로 두부가 으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외상성 뇌손상의 특징은 충격을 받은 쪽만 아니라 반대쪽에 가해지는 충격으로 인해 위플래시 데미지라고 하는 편타성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대쪽의 뇌세포에도 충격으로 인해서 손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뇌세포인데요. 이 뇌세포에 엑손이라고 하는 신경이 전달되는 통로가 충격으로 끊어지게 되면서 광범위하게 손상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DAI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확산성 축삭 손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때 뇌조직을 좌우, 앞뒤, 위아래로 잡아주고 있는 지지대가 충격으로 깨지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뇌에 광범위한 손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인지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상성 뇌손상 환자분들과 운동을 진행할 때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갑자기 치료사를 공격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하게 치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만큼 손상된 부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은 가해진 충격 정도와 연령에 따라 손상 후 급속도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손상이 적고 나이가 어릴수록 회복 속도가 빠르겠죠? 지금까지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질환이 발병했을 경우 우선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적 요법이든 약물을 사용한 요법이든 응급 상황을 호전시키려 그에 상응한 조치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조치 후에 안정이 되신 분들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하고 있는 상태이실 거고요. 초기 뇌손상 환자분들은 감각도 저하되어 있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세를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 재활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영상으로 저희가 따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